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살아있는 야생동물과 야생동물고기가 식용으로 거래되는 중국 시장에서 뉴트리아가 발견되면서 다시 한번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뉴트리아는 엄청난 번식력으로 평화로운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거대 괴물쥐라고도 불립니다. 적절한 감시나 관리가 소홀해지는 순간 급격하게 개체수가 늘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많은 동물을 잡아먹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설치류입니다. 뉴트리아는 1984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100마리를 들여와 가축으로 지정해 농가에서 사육을 시켰지만 따뜻한 남미에서 와서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다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불가리아에서 100마리를 수입해왔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모피의 질이 좋으며 크고 단단한 이빨은 장식용으로 쓸 수 있다면서 많은 농가에서 기르도록 권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뉴트리아 고기를 식용으로 많이 먹고 있으며 심지어 매우 맛있다고 홍보하기까지 했죠. 고기에 지방이 거의 없어서 맛이 담백하고 러시아에서는 뉴트리아 고기로 만든 햄버거가 매우 인기 있다고 합니다. 황교익 마칼럼니스트가 나서서 육향은 아주 여리며 질감은 마냥 부드러운 순하고 맛있는 쥐라며 극찬하자 사람들은 더욱 뉴트리아를 극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농가에서 사육용으로 뉴트리아를 데려갔지만 쥐를 닮은 혐오스러운 외모 때문에 식용으로 수요가 없었고 큰 쥐 같은 모피를 가공해 옷을 만들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끝내 농가들은 사육을 포기하고 방치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둘 농장을 빠져나간 뉴트리아들은 2009년 2월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실제로 뉴트리아는 1년에 3번이나 번식해 최대 200마리의 새끼를 낳는 무서운 번식력을 가지고 있고 하루 동안 자신의 체중의 4분의 1이나 되는 먹이를 먹어치우는 폭풍식성으로도 유명합니다. 원래 초식성이었지만 한국에 들여오면서부터 잡식성으로 변해 변화 감자, 당근, 미나리, 참외 등의 작물부터 하천에 사는 물고기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지에 먹이가 떨어지면 서식지를 옮겨서라도 먹이를 찾아 초토화시켜버리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 환경부와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연구에서도 야생은 물론 사육된 뉴트리아에서까지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병원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균과 기생충이 20종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뉴트리아는 최근 미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관리가 부실한 틈을 타 번식에 성공한 뉴트리아 떼가 미국 도심에 출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뉴트리아 박멸에 6천만 달러, 한화 664억여 원을 투입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 제정된 뉴트리아 박멸과 관리에 관한 법이 있을 정도로 루이지애나 메릴랜드주의 피해가 특히나 극심했지만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도시가 비어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도심으로 돌아온 뉴트리아 떼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세기 후반 고기와 모피용으로 공급됐으나 폐사율이 높아 상당수 농가가 경영을 접으며 자연으로 방출된 것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에 고기용으로 공급됐으나 먹는 나라는 중국뿐이어서 큰 문제가 된 것이죠. 뉴트리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도 쌀, 옥수수 등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탕수수의 잎도 아닌 성장점을 갉아먹어 농가의 피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또 습지대에 서식하는 뉴트리아는 생태계를 파괴해 농업에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뉴트리아가 습지대 식물을 모두 갉아먹어버려서 습지대의 홍수 조절 기능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주변 농경지에 비가 범람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뉴트리아 떼가 북부에 있는 포트워스의 크라우스 베이커 공원을 점령했습니다.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과 피해가 심한 주정부에서는 뉴트리아 트랩을 설치하고 농경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박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태계 파괴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까지 합하면 피해 추산액은 수천만 달러에 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유 등으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뉴트리아의 사육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심심해진 해외에서는 오동통한 모습이 귀엽다고 먹이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뉴트리아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골칫거리 외래종으로 간주되어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오는 2023년까지 뉴트리아를 완전 퇴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생태계에 놀랄만한 일이 생겼는데요. 해외 상황과 달리 최근 그 수가 눈에 띄게 급감한 것입니다. 생태계에서 불어나는 뉴트리아를 먹어치우는 것은 멸종위기 동물인 한국 살려약이라고 하는데요. 뉴트리아가 멸종위기에 놓인 한국 토종 동물인 살객에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살근 예로부터 한반도에서 살아왔고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무척 흔하게 볼 수 있는 맹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민화나 그림에도 자주 출연했던 친근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쥐와 벌레 잡기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살기 쥐약과 살충제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포유류 2급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자연환경 보존이 이루어지면서 뉴트리아는 살객의 통통한 먹잇감이 되어 주었고 최근 급격히 개체수가 복원되고 있다는데요. 살균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고 머리는 둥글며 턱에 근육이 발달했기 때문에 먹이를 물어뜯는 힘이 매우 셉니다. 이렇게 사냥에 최적화된 살을 도와 뉴트리아를 먹어치우는 것을 돕는 동물은 담비와 너구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수매 사업을 시행해 뉴트리아 한 마리를 사냥해오면 2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까지 시행했지만 연간 6에서 7천 마리씩 포획됐을 만큼 박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살기 다시 나타나자 최근 조사에서는 2천 마리 아래로 포획수가 급감한 것입니다. 특히 자연환경이 좋은 농촌 하천 주변에서는 살기 뉴트리아를 잡아먹은 흔적이 쉽게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태계 먹이사슬 구조가 파괴되어 더욱 불어났던 개체수는 결국 한국 토종 동물이 스스로 움직여 개체수를 조절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외래종의 무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종류의 외래종이 한국에 들어왔고 한때 생태계를 장악해 뿌리를 내리고 살아보려 했지만 그러는 족족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의 출몰에 식량난을 일으켜 기아를 겪게 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히기까지 한 메뚜기떼 문제는 최근 들어 중국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을 덮쳐 심각한 식량 피해를 주고 있는 메뚜기떼 공격이 우리나라를 습격하지 못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1973년 일본에서 식용 목적으로 들어와 큰 입과 덩치로 토종 개구리들을 다 잡아먹으면서 생태계를 파괴했던 황소개구리도 갑자기 개체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도 매운탕 거리로 아주 유명한 한국 토종 가물치가 황소개구리를 다 잡아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물치는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 물 밖에서도 이틀은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황소개구리는 토종 천적을 만나 많은 수가 줄어들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개체들은 점점 소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많은 피해를 불러왔던 꽃매미는 한국 토종곤충인 꽃매미 벼룩존벌이 토착천적이 되어 꽃매미의 알의 기생에 자신의 알을 낳아 유충의 먹이로 삼으면서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여전히 지긋지긋한 생명력으로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외래종들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토종 생태계의 먹이사슬 아래 생존을 포기해왔습니다. 한국인은 이를 위해 계획적으로 토종 천적들을 늘렸고 방사하는 위치를 선정하는 것으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먹이로 삼게 해 그 개체를 조절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유해 외래종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급감되었고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있죠. 그동안 한국인들은 생태계 교란종을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왔고 우리 농가들은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을 받아 토착천적을 대량 생산하고 사육해 자연에 방사하는 기술을 개발해 대응하면서 말 그대로 외래종의 무덤으로 이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토종생물들조차 가장 강한 종이며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라면 자연현상이나 시행착오로 유입이 됐다 하더라도 그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이겨내고야만은 최강 그 자체임이 증명됐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